갑자기 영아 산통이 있을 경우 아이가 갑자기 보챌 때를 말합니다. 그 유아가 이유 없이 심하게 보챌 때 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보통 생후 1, 2주부터 시작되는 영아 산통은요 대부분 3개월 이전에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아 산통은 반드시 없어지므로 여유있게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영아 산통과 아주 유사한 응급질환인 것이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유 없이 갑자기 보채고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잘 울다가 다시 심하게 보채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장이 썩게 천공이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 복통과 간별이 잘 안되거나 장 추정이 의심되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서 진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장 추정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복통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든 저거든 아니잖아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먼저 가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약간 흔들어주거나 근데 자꾸 보채는 게 자꾸 반복되면은 그냥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설사에 대한 것인데, 설사.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이제 체표 면적이라든가 칼로리 소비량, 이런 수분 필요량이 체중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설사를 조금만 해도 탈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수 때문에 아이가 더 몸이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처지거나 그러면은 소변을 놓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이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심하든 안 심하든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특별한 조치라는 건 없어요. 네. 뭐 이제 아이들 그냥 약국에 가서 설사 먹는 약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이제 됐으면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그런 관련된 약을 사다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식중독은 이제 음식을 먹은 후 몇 시간 안에 복통과 함께 구토설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물 설사를 동반한 장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장염이 많고요. 보통 3일에서 7일 안에 저절로 나오는 감기 증상을 함께 안기도 합니다. 세균성 장염이 있고, 이질. 이런 것은 대개 고열이나 나면서 심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아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지금은 아직은 없겠지만, 이제 한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종종 이제 일사병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아이들은 체온 조절 종추의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요. 엄마가 아직은 봄철이니까 쌀쌀하다고 옷을 입혀 보내요. 하지만 아이들은 뛰어놀다 보니까 이런 신체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체온의 저하나 상승에 대한 조절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사병에 자주 노출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로 인해서 체온 조절 또는 중추 이상이 생긴 경우 갑자기 떨어지거나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할 수 있겠고, 또 얼굴이 빨갛게 되고 고열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사병이 있을 때는요, 응급처치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을 그늘진 곳을 옮기게 일단 쉬게 하고요. 눕힌 후에 옷을 편안하게 약간 헐겁게 풀어주고 찬물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 겨드랑이 등 식혀야 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이나 헝겊 등을 몸에 덮인 후에 부채나 선풍기 등을 틀어주고요. 의식이 회복되면 차가운 이온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맹물만 주게 되면 오히려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의식 소실이 지속되고 고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시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료수를 주면 기도가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마시고요. 자,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비교 설명드렸어요. 일사병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열사병은 40도 미만까지. 증상과 신체 상태는요. 일사병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30분에 완전히 회복되고, 회복되는 어지럼증과 약간의 정신혼란, 즉 즉시 회복되는 실신이라면, 열사병은요 비정상의 상태이면서
발작, 의식, 소실, 경련, 어눌한 말투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정상은 빠른 호흡이고 열사병은 느린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일사병은 땀으로 축한 반면에 열사병은 축축하거나 건조한 상태, 이럴 경우 있으니까 병원으로 꼭 이송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요. 다음 치통이 있을 때입니다. 치통 있을 때 양치질하여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안 낫는다. 미지근 분해 식염수, 붕사 등 양치질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나서 증저 분말을 채워 넣는 경우, 그 다음 치아 사이에 증저 분말을 채워 넣으면 치통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차게 해주거나 뺨에 얼음줌을 데워 환부를 차게 하면 치통을 덜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통증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차갑게 하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시게 되고요. 그 사이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당장 통증만 없애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혀와 입안에 상처가 났을 경우는요. 피를 삼키지 말고 토해내셔야 돼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감염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상처가 나면 깨끗한 입술과 안과 밖을 압박하여 제어를 하고요. 입안에 상처가 나면 직접 압박하여 제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흘린 핀 삼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새는 입에 바른 연고도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상처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흉통, 가슴 통증을 말합니다. 통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흉 때문에 있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흉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쇼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안정을 피하기 전에 좀 안정을 취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안정되다 싶으면은 병원으로, 물론 이제 바로 119 연락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원이 왔는데도 나아졌다 하더라도 일단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꼭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